네, 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콜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최근에 800원의 지금 저항을 강력히 받으면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살짝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제 뚫어주고 그 위에서 안착해주게 되면 이 강력했던 저항 라인이 다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 변곡점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점의 추세선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죠. 그리고 고점의 추세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이 현재 임박했다는 걸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요. 모이다 보면은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게 될 거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렴 구간이 되면은 상방으로 이제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익 구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분석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작년 기사였습니다. 10월달 기사인데, 이 마켓 워처는 7년간의 억제 이후에 리플이 상승하면서 13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근거로는 지금 주봉 차트, 동일하게 주봉 차트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수렴 구간이 지금 현재 곧 임박했다는 것이고요. 이 7년간의 억제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이제 곧 급등하겠다라는 분석입니다. 130달러면 현재 하나로 약 17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현재 700원, 750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약 220배, 222,000%입니다.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220배는 너무나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 22배, 20배 정도 충분히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이 소송은 이제 곧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리플에게 재무제표 판매 계약서 제출을 강제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리플과 SEC 같은 경우는 이 벌금이죠. 이 벌금 관련해서 7억 7천만 달러를 우리 리플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 리플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 판매 계약서를 이제 오픈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처음에는 리플 측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SEC가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했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과태료죠. 이 벌금 액수 결정을 위해서 판매 계약서가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강제 명령을 하면서 SEC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리플 측이 다시 이 제출 기한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2월 12일까지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한이 좀 촉박하다라고 해서 2월 20일까지로 연장 요청을 한 거고, SEC도 여기에 합의를 해서 이제 2월 20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한국은 미국과는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20일 화요일 저녁이나 새벽녘쯤 이제 오픈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되면 일단 이 벌금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돼 가게 될 것이고, 이게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소송은 그대로 끝나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 또 지금 고려를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격 조작이죠. 리플에 대해서는 이 가격 조작 이슈가 항상 따라왔던 어떤 주홍 골치 같은 거죠. 지금 SH가 과거에 리플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했었는데, 이때 미등록 증권 이슈로도 이 증권성 이슈로도 고소를 했지만 가격 조작 이슈로도 함께 이 고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리플의 CEO가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이런 쟁점인 거죠. 지금 기사 내용을 보시면 리플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그래 실행해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는 SEC가
묘사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리플의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지금 묘사를 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요약해 드리면, 자, SLC 같은 경우는 크리스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약 8천억 정도 되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개인의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SLC는 이 두 공동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매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기도 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자, 고래들이 1100만 개 매집을 했다. 자, 전체 보유량 중에서 지금 공급량이 27%를 보유했고 46%로 더 증가를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 상승력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가격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리플의 지금 매월 초에, 자, 락업 해제가 되죠.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뭐 3억 개, 5억 개 계속해서 매월 초에 매월 1일에 10억 개의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는데, 이것은, 자, 우리 트레이딩 시장에 흘러 들어온 건 아니고, 자, 일부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자, 국제 송금 솔루션 ODL 또는, 자, 리플레처 등의 이 수수료로 사용되는 그런 용도로만 지금 기관에게 판매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덤핑 물량을 이제 던질 때 이 기관들에게 우리 트레이딩 시장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그 트레이딩 시장의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를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정황들이 우리가 뭐 오픈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자, 이런 정황들이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되면 기관 판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덤핑 물량이 좀 싸게 판매가 된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SEC 측에서 이제 수면 위로 띄우려는 그런 행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떤 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자, 리플이 정말로 어떤 가격 조작 이슈가 없었다, 떳떳한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의 강제 명령에 그대로 따르게 되면서 SEC가 이 판매 계약서를 들여다볼 것이고, 그러면 벌금도 조율하게 되면서, 그리고 가격 조작 이슈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모두 다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벌금이 조율이 되면서 그대로 소송은 원만히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 측이 정말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판매 계약서를 오픈하기보다는 오히려 SEC에게 리플 측이 합의 카드를 들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입니다. 자, 그 사이에 리플 측이 합의 카드를 SEC에게 제출을 했다, 자, 들고 갔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자, 어쨌거나 소송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자, 우리 투자자들의 의혹은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의혹이 더욱더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자, 이때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될 수가 있는데, 일단 소송이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이슈로 굉장히 일시적인 펌핑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 실망 매물이죠.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단기적인 패닉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의혹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의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소송이 어떻게든 빨리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죠. 자, EDX 밖에 거래소에도 상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IPO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ETF도 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이 과제가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송은 의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 한다. 의혹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시간을 주고서 천천히 풀어나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의혹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죠. 자, 리플 경영진 측에서 리플 회사에서 이 리플 코인을 이제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들인 다음에 다시 소각을 시키는 거죠. 소각은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소각 자체는 이제 불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리플의 전체 물량이 지금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이 물량이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리플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신규 매수하기 꺼리는 이런 예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백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1000억 개의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신규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대형 이벤트를 리플 측에서도 우리 리플 투자자들의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나쯤은 좀 펼쳐주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리플 측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호재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DX 마켓 상장입니다. 이 작년에 상장이 된 이제 출범을 했죠. 이때 6개 큰 자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자, 이 거래소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데,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갖고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현재는 10월 말일자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리플코인이 이제 물막에 오르고 있는데, 리플코인이 이번에 우선 이 EDX 마켓 거래소의 특징은 개인들을 상대로 하진 않습니다. 기관만 지금 상대로 하는 거래소인데,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 기관 판매 관련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죠. 그런데 이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면 기관 관련한 그 리스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리플이 상장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의 자산 규모가 약 6천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현재 시총이 약 40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6천조는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5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그만큼 이 피델리티가 굉장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피델리티와 우리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과거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SEC가 이 부분을 회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 피델리티도 SEC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산이 됐는데, 자, 이제는 SEC와 원만하게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더 이상 피델리티는 SEC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바로 4번째 코인으로 리플 코인을 떡하니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송 종료, 소송 합의, 이 기사가 나온 당일날 바로 상장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델리티 운용사에서 이 리플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자, 리플코인이 상장이 되게 되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충분히 여기에 절반 정도, 자, 100% 정도는 충분히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바로 IPO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벌써 IPO 준비를 이제 해왔었죠. 지금 작년 4월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IPO가 진행되게 되면 리플의 회사는 이 주가가 $600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최고 $35도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5면 현재 환율로 약 46,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750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한 60배, 70배 정도의
그런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건데, 자, 46,000원이 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전 고점 2,500원 또는 이전 최고점 5,000원, 이것은 신고가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5,000원이면 지금 현재 앞으로 한 6배에서 7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00만원 갖고 계신 분들은 700만원 되시는 거고, 1000만원은 7천만원, 그리고 1억 갖고 계신 분들은 7억이 되는 겁니다. 자, 1억 투자하신 분들 앞으로 지금, 자, 이렇게 소송이 끝나서 IPO가 진행되면 1억으로 7억, 자, 1억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집 한 채도 아파트 하나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IPO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바로 ETF죠. 자, ETF 같은 경우는, 자,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리플의 갈링하우스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만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바로 SEC와 이제 소송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이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 대비해서, 자, 고가까지, 자, 200%, 3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3배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 리플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가벼운 종목이죠. 그러면 이 3배는 훨씬 더 넘는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 호재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 파급력 또한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송이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죠. 지금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빨리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 한 개의 권이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되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도 이미 지금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곧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급등 흐름 때 올라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곡점 구간에서 미리미리 선점하신 분들과 나중에 올라타신 분들의 수익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꼭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 멋진 급등 흐름 전개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상승 조정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셔야 되고요. 내실 거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손절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신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리플 코인뿐만이 아니고 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EC의 입지가 갈수록 좀 좁아지고 있죠. 지금 SEC의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달에도 약식 판결에서 SEC가 패소를 했고, 중간항소도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그레스케일과의
이 소송에서도 연달아 계속해서 패소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들도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플과의 소송도 이제 곧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겠구나, 합의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지금 전 리플 이사는 곧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확하게 언급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이 지난 2월 7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 자, 리플 항소심이 만약에 진행된다 하면 게리 겐슬러는 SEC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인데, 자, SEC 위원장의 평균 원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적인 실질적인 임기는 3년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리플 재판 항소심대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리 겐슬러는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지난 2021년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24년도 4월, 이제 불과 한 달 10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2달 정도 후면은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SEC 위원장도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게리 겐슬러가 지금 사퇴가 되기 전에 원만히 합의로 지금 마무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 이 변곡점 구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리플의 방향성이죠.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이제 곧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 소송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면서 굉장히 역대급 불장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출시가 됐죠. 자, 그에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이 대형 이슈들의 그런 수혜를 이제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 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란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자료도 이제 공유하시면서 지금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고 하시니까 함께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